안녕하세요. 시사위크 기사를 바탕으로 핵심 정보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리가 보통 법사위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서 벌어진 일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2025년 9월 4일자 시사위크 기사인데요. 제목이 법사위 또 추나 대전입니다. 이 기사를 중심으로 최근 법사위 상황, 또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시사위크 기사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하고 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사이에 벌어졌던 상당히 격렬했던 충돌, 그리고 그 배경을 상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이 기사 내용을 통해서 현재 국회 특히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 분위기, 그리고 여야 관계의 단면을 좀 읽어내는 데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사 제목부터가 벌써 추나 대전 이럴 정도니까요. 두 중진 정치인의 충돌이 아주 핵심적인 사안 같은데요. 과연 기사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죠. 자, 기사에 따르면요. 9월 4일 법제사위 전체 회의, 이게 원래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뭐가 직접적인 갈등의 도화선이 된 건가요? 네, 그 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제 본인 질의 순서가 되니까 공청회 주제인 검찰개혁 대신에 다른 문제를 먼저 꺼내 들었어요. 바로 본인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간사라는 건 아시겠지만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상임위 운영 전반을 위원장이랑 협의하고 조율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야당인 국민의힘 몫의 간사 선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점을 문제 삼은 거군요. 맞습니다. 기사를 보면 나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서 그 간사 선임안을 상정해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기사가 나 의원 발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다 이렇게 주장했고 이 상황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일반 반장을 뽑는데 왜 이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항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 반장 비유, 이거 상당히 직설적이네요. 그러니까 자기들 국민의힘 내부의 간사 선임 문제인데 왜 다른 당, 민주당 같은 데서 영향을 미치려 하냐, 혹은 위원장이 처리를 안 해주냐, 이런 불만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기사 내용만 보면 일단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포문을 연 셈이군요. 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위원회 운영의 절차 관련된 문제 제기로 시작된 겁니다. 자신들 교섭단체 내부 문제인데 여기에 위원장이 개입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게 부당하다 이런 논리였죠.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기사는 추미애 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강하게 맞받아쳤을 것 같은데요. 네, 기사에 따르면 추 위원장이 즉각적으로 나 의원 발언이 공청회 의제랑 관련 없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제지에 나섰습니다. 기사는 추 위원장 발언을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나 의원은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시라고 하면서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구분도 못하시나 이렇게 직격했다고 합니다. 오선식이나라는 표현, 이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리는데요. 나 의원의 정치 경륜을 직접 딱 언급하면서 발언이 부적절하다, 강하게 질타한 건데 기사 내용으로 볼 때 이 발언이 상황을 더 격화시킨 요인이 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기사는 추 위원장의 이 발언 직후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다시 막 고성이 오갔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나 의원 역시 오선식이나가 뭔가 이러면서 발언 취소해라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고요. 결국 그 간사 선임 문제로 시작된 설전이 감정적인 양상으로까지 번진 거죠. 기사를 보면 나 의원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래 주제였던 검찰개혁 법안,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네요. 네, 맞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나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검찰 해체법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회 독재에 이어서 수사권을 장악해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한 불만이 결국엔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진 흐름을 기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전 회의가 이렇게 정말 격렬하게 끝났는데 오후 회의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죠.
네, 오후 회의에서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이른바 초선 발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한테 지난번 그 초선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 있냐 이렇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 초선 발언이라는 게 기사에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지만 그 지난 9월 2일 법사위 회의 때 나왔던 거죠. 그때 나 의원이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이렇게 발언해서 이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잖아요. 그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거군요. 나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추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 맞받쳤죠. 더 나아가서 기사는 나 의원이 현재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해 외부에서 나오는 비판들 이걸 직접 언급했다고 전합니다. 공산당보다 더하다, 조폭 회의 아니냐, 심지어 영어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아니냐 이런 격한 표현들이 인용되었습니다. 와, 사과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현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역공을 펼친 셈이네요. 기사를 보면 이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초선 발언의 해석, 또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신에게 야, 초선이라고 했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초선 맞다 하고 받아쳤고요. 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박지원 의원의 발언 맥락은 나 의원의 발언과는 다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기사는 장 의원이 박 의원은 초선이면 예의를 지키라고 했지 아무것도 모른다고는 안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초선이라는 단어를 썼냐 안 썼냐의 문제를 넘어서 그 발언이 나온 맥락, 의도, 그리고 담고 있는 어떤 모욕성 여부 이런 걸 두고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는 거군요. 와, 기사 내용만 따라가도 당시 회의장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네, 정말 회의장 안에서의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장외로까지 번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 야 3당은 나경원 의원의 초선 발언 등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보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줄여서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장에서 초선 의원에 대해 막말, 폭언한 것은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윤리특위가 구성되면 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3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군요. 기사를 보니까 바로 맞대응에 나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사는 국민의힘 역시 추미애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면서 맞불을 놨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의 논평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추 위원장이 야당의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묵살하고 또 야당 간사 선임 안건 상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등 이건 극단적 폭주에 가까운 행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회의원 품위와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은 양측이 서로 상대방 잘못을 지적하면서 국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전면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닫게 된 거군요. 기사 내용만 봐도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입니다. 자, 이 기사가 전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저희가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두 중진 의원의 개인적인 신경전이나 감정 싸움 이렇게만 보기에는 그 배경이라든지 함의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상황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흔히 국회 상원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죠. 이 기사에서 그려진 법사위 내에서의 이런 격렬한 충돌은 단순히 한 상임위의 파행 이걸 넘어서 국회 전체 입법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좀 남다릅니다. 그렇죠. 특히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검찰개혁 법안 같은 아주 첨예한 쟁점 법안들이 논의되는 상황이라면 법사위에서의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기사에 묘사된 발언들을 보면 그 간사 선임이라는 절차적 문제 제기가 순식간에 의회 독재, 검찰 해체 같은 좀 이념적인 도우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바로 그 점이 이 기사에서 아주 흥미롭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양측 모두 표면적으로는 간사 선임이라든지 의제 외 발언 같은 절차적 정당성 이걸 문제 삼으면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의회 독재, 검찰 해체, 공산당, 조폭회의 같은 훨씬 크고 강한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죠. 기사에 나온 이런 발언들은 단순히 이번 회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서의 어떤 여론전까지 염두에 둔 포석 깔기 혹은 기선제압 시도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중심에 선 인물이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라는 점도 기사가 부각하는 부분이죠. 두 사람 모두 각 당을 대표하는 다선 중진 의원들이고 그 정치적 비중이 상당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개인 의원이 아니라 각자의 정당 또 지지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죠. 따라서 기사가 아주 생생하게 포착한 이 두 인물의 정면 충돌은 앞으로의 전국 운영, 특히 여야 관계가 얼마나 험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시사위크 기사를 통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충돌 과정을 상세히 따라가 봤습니다. 간사 선임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초선 발언 논란으로 이어지고 또 검찰개혁이라는 핵심 쟁점과 맞물리면서 격화되다가 결국 서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상황까지 이른 과정, 이 모든 것을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특히 법안 처리의 핵심 길목인 법사위에서 벌어진 이런 극한 대립은 단순히 두 정치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함의를 가집니다. 기사가 보여주듯 이건 향후 국회 운영 방식이나 여야 관계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상,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정당 간의 정치적 대립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런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정보의 핵심을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